안녕하세요. 강과장입니다. 왜 상추씨가 아니고 강과장이냐고요? 다들 댓글에다가 과장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강과장이라고 소개를 해봤습니다. 뭐 사실 크게 중요한 건 아니죠. 네, 어떻게 부르셔도 네, 저는 저일 뿐입니다. 뭐 강씨라고 하셔도 되고요. 저기요라고 하셔도 되고 네, 상관은 없습니다. 상추씨라고 네, 불러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냥 장난 한번 친 거고요. 오늘은 무슨 요일이지?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네, 목요일이고 10월 22일이고요. 아마도 오늘 밤에 편집을 해서 내일 업로드를 할 테니까 금요일 밤에 듣고 계시겠죠? 한 10시에 바로 업로드 되자마자 듣고 계실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 전에 들으실 수도 있을 테고 아니면은 토요일날 숙취와 함께 들으실 수도 있겠네요. 저를 위해서라면 업로드 직후에 들어주시는 게 저에게는 제일 도움이 됩니다. 절대 강요는 아니고요. 혹시 바빠서 못 들으신다면 업로드 직후에 켜놓고 다른 일을 하시다가 나중에 한번 더 들으세요. 네. 농담이고요. 네. 오늘은 그 운동화를 샀습니다. 나이키 매장에 가서 무려 13만 9천원짜리 운동화를 샀고요. 아마 제 기억에는 제가 10만원이 넘는 운동화를 샀던 기억은 없는데 아마 제가 기억하는 제 인생 첫 10만원이 넘는 운동화인 것 같아요. 아마도. 그 전 운동화는 제가 두 켤레가 운동화가 있는데 그 전에 같이 샀던 거예요. 아마도 구입한 지가 최소 2년 이상은 됐을 거예요. 최소. 왜냐면은 제가 강과장 채널을 시작한 지가 2년이 넘었는데 강과장 채널을 하는 동안에는 운동화를 샀던 기억이 없거든요. 아마도 제가 생각해보자면 한 3년 4년쯤 된 운동화 두 켤레가 있는데 그 두 개만 계속 돌아서 이렇게 신다 보니까 평소에도 신고 뭐 운동할 때도 신고 그냥 진짜 아무 때나 그 운동화 두 개만 계속 신다 보니까 좀 많이 너덜너덜해졌습니다. 그래서 진작에 좀 운동화를 사야지 해서 얼마 전부터 계속 이제 운동화를 사러 운동화 가게에 가서 많이 골라봤는데 뭐랄까 뭔가 쇼핑을 잘 안 하는 사람들이 간만에 쇼핑을 하려고 하면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뭐랄까 이번 것도 한번 사서 좀 뽕을 뽑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다 보니까 정말 완벽한 한 켤레를 사고 싶은 그런 강박 같은 게 생겨서 더 잘 못 사는 것 같아요. 여기저기 매장을 수차례에 걸쳐서 방문을 했었는데 결국 못 사다가 네, 오늘 드디어 샀습니다. 저희 집 근처에서 걸어서 한 40분, 50분 정도 가면은 이제 좀 번화가가 있어요. 운동화 매장이 그 근처에만 아마 뭐 한 10개도 넘을 거예요. 네, 이렇게 이런저런 브랜드들 다 모아놓고 파는 운동화 가게도 있고 한 브랜드씩 뭐 나이키면 나이키, 아디다스, 뭐 컨버스, 뭐 이렇게 뉴발란스 이렇게 파는 곳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쪽 근처에 가서 이제 여기저기 돌아다녔는데 역시나 많이 돌아다녔는데 마음에 드는 운동화를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보통은 이제 이런저런 브랜드들이 다 모여 있는 이제 그런 곳에 가서 운동화를 많이 사는 편이었는데 오늘은 이제 나이키 매장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래서 1층은 이제 여성용 상품들을 파는 곳이었고 2층에가 이제 남성용 상품들을 파는 곳이었는데 이제 운동화 쪽 사는 곳에 갔더니 딱 보자마자 좀 꽂히는 디자인의 이제 운동화가 있어서 그거를 이제 사려고 좀 신어보고 한 2개 정도 신어봤던 것 같아요. 그게 디자인은 예쁘고 런닝화여서 발도 편할 것 같고 그렇긴 했는데 막상 신어보니까 그 아킬레스건 있는 쪽이 뭔가 뽕 같은 게 좀 들어있는데 그게 너무 좀 타이트해서 그게 살짝 거슬리더라고요. 잠깐 신었을 때 불편한지는 몰랐는데 혹시라도 계속 신다 보면은 그쪽에 뭐 물집이 잡힌다던가 혹시라도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좀 걱정이 들어가지고 살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거기서 신었던 것 중에서는 거기서 봤던 디자인들이나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냥 그게 제일 나은 것 같아서
네, 그거를 구매를 했습니다. 13만 9천 원 주고. 근데 또 돌아다니다 보니까 또 다른 운동화 매장들이 있어서 또 거기에 들어갔는데 7만 9천 원짜리 운동화가 또 있더라고요. 나이키 운동화가. 근데 신어봤는데 적당히 편하고 적당히 예뻤어요. 가격도 저렴했고, 그리고 지금이 뭐 세일 기간이어서 10% 할인을 하면은 뭐 7만 1천 얼마에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결제를 이제 하고 나이키에서 샀던 거를 반품을 하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7만 원짜리 운동화는 런닝화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신기에 편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런닝화로 분류가 안 된 운동화라고 한다면 제가 뭐 달리기를 할 때도 신고 많이 걸어 다닐 때도 신고 평소에도 신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도 런닝화라고 나온 운동화가 더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운동화 2켤레를 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이키에서 샀던 거 말고 그냥 여러 브랜드가 모여있는 곳에서 샀던 운동화를 다시 반품을 하고 처음에 샀던 운동화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면서도 계속 이런저런 매장들의 눈을 좀 기웃기웃 거리기는 했는데 그리고 아니면은 그 운동화를 그냥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으니까 반품을 할까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가는 진짜 영영 못 살 것 같아가지고 구입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신고 있던 운동화가 뭐 떨어지기는 했는데 뭐 신는데 사실 크게 불편한 점은 없는데요. 좀 검색을 좀 하다 보니까 런닝화나 아니면 기타 운동화들을 이제 너무 오래 신게 되면은 그 바닥 쿠션이 이렇게 계속 눌려가지고 너무 딱딱해져서 발바닥에 좀 안 좋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운동을 보통 걷거나 뛰거나 이런 거를 많이 하는데, 많이 걷다 보면 어김없이 발바닥이 좀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게 약간 그 허리 아픈 것 때문에 그런 거일 수도 있기는 한데 그래도 그냥 한번 신발 한번 바꿔보자 이런 생각을 해서 운동화를 바꾸게 됐고요. 근데 사실 제가 볼 때는 뭐 신발이 불편해서 많이 걸으면 발바닥이 아프다기보다도 아마도 좀 체중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여서 아픈 게 더 크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자전거 이제 좀 전문적으로 타시는 분들 보면은 자전거 무게가 이제 가벼워질수록 엄청나게 비싸지잖아요, 자전거가. 그래서 정말 극단적으로 무게를 줄이다 보면 막 몇 그램 줄어드는데 막 몇십만 원, 뭐 몇백만 원 이렇게 뭐 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부품 같은 것들이. 네,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을 가만히 보면 좀 몸집이 좋으세요. 대부분은 아닌데 종종 보면은 굉장히 이제 과체중인 상태로 저와 비슷한 뱃살을 가진 채로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있는데, 딱 봐도 엄청 비싼 자전거고, 혹시라도 그런 분들 중에서 자전거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돈을 몇십만 원이나 몇백만 원씩 쓰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일단 본인 몸의 체중을 좀 줄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끔 했던 적이 있는데, 오늘 제가 운동화를 사면서 그런 생각을 저 스스로에게 했습니다. 비싼 운동화, 편한 운동화를 찾는 것도 좋지만 일단 몸 전체의 무게를 좀 줄여야지 아마도 뭐 발이나 허리에 좀 충격이 좀 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 스스로에게 좀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사서 집에 왔고요. 조금 전에. 아직 밖에 나가서 신지는 않았으니까 내일 아침까지는 이제 반품할 기회가 있습니다. 아마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반품을 안 하게 되면 아마 신고 출근을 할 것 같고요. 근데 아까 잠깐 신어봤을 때는 그냥 괜찮더라고요. 되게 푹신푹신하고 좋아가지고 아마도 한참 신을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구독자분께서 운동화를 하나 선물로 이제 보내주셨는데, 그거는 이제 뭐 런닝화나 뭐 그런 거는 아니어가지고 이제 오래 걸으니까 이제 발이 조금 아프긴 하더라고요. 발바닥이 좀 딱딱한 그런 재질이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평소에 뭐 30분, 40분은 이제 보통 많이 걸어 다니기도 하고,
운동할 때는 막 1시간, 2시간씩도 걷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럴 때까지 신기에 그렇게 전천후로 사용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네, 한 켤레를 더 구입을 했고 조만간 좀 더 괜찮은 런닝화가 있으면 한 켤레 네, 더 구입을 할 생각입니다. 어쨌든 저는 지금 네, 운동화를 사서 아주 기분이 좋은 상태예요. 네, 그리고 월요일에 지인분을 만나서 네, 만나서 놀았습니다. 네, 되게 오랜만에 만났는데 유튜브를 하고 나서 이제 알게 된 분인데 처음에는 이제 구독자셨다가 어쩌다 보니 네, 자주 만나서 이제는 그냥 지인이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분인데 네, 그분께서 이제 맛있는 고깃집을 안다고 하셔서 네, 고깃집에 저를 데리고 가주셨어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고깃집에 테이블이 저희 말고 한 테이블만 손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식사 시간이었는데 손님이 그 정도인 거라면은 그 지인분이 저한테 거짓말을 했거나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그 고깃집이 명동에 있는 곳이었는데 요즘 명동이 진짜 장사가 안 되긴 안 되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어쨌든 거기는 기본적으로 돼지고기를 파는 곳이었는데요. 저는 이제 처음 가보는 곳이다 보니까 네, 지인분이 주문을 하셨는데 일단 삼겹살을 2인분을 시켰어요. 그랬는데 사장님께서 엄청 좋은 고기라고 이게 왜 좋은 고기인지 막 설명을 이제 많이 해주셨거든요. 예. 근데 설명은 잘 기억은 나진 않아요. 왜 좋은 고기였는지는 사실 잘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 아무튼 엄청 맛있더라고요. 지방이 조금 많은 편이었어 가지고 좀 너무 느끼하지 않을까 했는데 이제 이런 고기들은 센 불에 좀 바짝 이제 구워서 먹으면 맛있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직접 구워 주셨어요. 원래 이제 고기를 구워주는 고깃집인 건지 아니면은 그냥 손님이 없어서 구워주신 건지는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엄청 편하고 맛이 있었어요. 네. 엄청 맛있었어 가지고 아마 다음에도 또 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사장님께는 좀 죄송한 말씀일 수도 있지만 망하지 않는 선에서 손님이 좀 없으면 다음에 갈 때도 편하게 먹을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고요. 네, 농담입니다. 네. 근데 여기가 좀 특이했던 게 감자를 엄청 얇게 이렇게 채를 썰어 가지고 엄청 이렇게 뭐라고 해야지 면같이 진짜 무슨 국수 면같이 이제 감자 채 썬 거를 불판에 같이 올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불판이 이렇게 기울기가 쭉 있는데 그 이제 기름 빠지는 구멍 앞에다가 이렇게 딱 올려 주시니까 걔네가 이제 삼겹살 기름을 이렇게 먹으면서 살짝 구워지면서 엄청 바삭하게 식감이 좋더라고요. 처음 먹어보는 식감이었어요. 그거랑 고기랑 해서 이렇게 소금에 찍어서 먹기도 소금 살짝 올려서 먹기도 하고 무슨 어리굴젓인가 뭐 무슨 젓 같은 게 있었는데 그것도 찍어 먹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네, 처음 먹어보는 식감도 경험도 하고 네, 맛도 있었고 그리고 거기가 이제 그 양념게장 양념에다가 식초에다가 절여 놓은 양파 채를 이렇게 버무려서 먹게끔 돼 있더라고요. 저는 그게 개인적으로 이제 진짜 맛있었는데 저는 원래 이제 양파를 좀 좋아해 가지고 고깃집 가면은 양파를 진짜 많이 먹는 편인데 보통은 이제 간장 양념에다 이렇게 절여서 먹잖아요. 그래서 양념게장 양념이라고 이제 알려주셨는데 사장님이 엄청나게 맛있었습니다. 아마 거기에 계란 후라이 한 2개 정도 있으면 밥 한 2공기는 먹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그리고 또 삼겹살을 이제 2인분을 먹고 나서 이제 뭘 먹을까 하다가 이베리코 돼지를 시켰어요. 그 이베리코 돼지 아시죠? 그 어디였더라? 스페인인가? 하여튼 저쪽 어디서 나는 돼지고기인데 겉보기에는 약간 돼지고기 색깔보다 조금 소고기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어쨌든 이것도 엄청 맛있었는데, 이베리코 돼지고기가 이제 맛있다고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왜 맛있는 건지 좀 궁금해지긴 하더라고요. 이게 사육하는 방식이 좀 특별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 이베리코라는 돼지 종 자체가 맛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이베리코 돼지 종 자체가 맛있는 것보다는 이 사육 방식 때문에 맛있는 거라고 한다면, 뭔가 특별히 이제 타고나지 않은 사람들에게 노력으로 더 나아질 수 있다, 뭐 이런 희망을 주지 않을까, 뭐 이런 헛생각을 좀 잠깐 해봤습니다. 네. 예전에 다큐에서 봤는데 그 이베리코 돼지들을 막 몇십 마리 막 이렇게 되는 거를 엄청 넓은 도토리 나무 숲에다가 키우더라고요. 그 도토리 나무에서 도토리들이 떨어지잖아요, 땅바닥에. 그러면은 이제 막 그 수십 마리의 그 이베리코 돼지들이 도토리 숲을 막 누비면서 그 도토리들을 엄청나게 먹더라고요. 약간 좀 흑돼지 같이 생겼던데, 멧돼지나 흑돼지? 멧돼지, 아니, 멧돼지만큼은 아니고 그냥 돼지 같은데 좀 까만 돼지더라고요. 어쨌든 도토리를 그렇게 먹으면서 자란다고 하는데, 그게 그냥 일시적으로 한 시즌에만 그렇게 하는 건지 평생 나아서 죽을 때까지 도토리만 먹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맛있는 게 도토리 때문에도 약간 영향이 있다면 우리나라 돼지들한테도 도토리를 좀 먹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무튼 이제 저희가 고기를 먹는데 손님들이 계속 안 들어오더라고요. 저쪽 끝에 어떤 이제 아저씨랑 아주머니랑 두 분만 고기를 드시고 계셨고, 사장님이 그 이베리코 돼지도 계속 구워 주셔가지고, 제가 어디 뭐 미용실을 간다거나 아니면은 뭐 어디 밥집 갔을 때 사장님들한테 사실 말을 잘 거는 스타일은 아닌데, 계속 이렇게 좀 마스크 쓰신 상태로 땀 뻘뻘 흘리면서 돼지고기 이제 구워주시는 모습 보니까, 또 그리고 또 테이블들이 텅텅 빈 모습을 보니까 조금 짠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래저래 이야기를 하다가 요즘 장사하기 어떻냐고 여쭤봤는데, 당연한 거겠지만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원래 그 사장님이 지금 그때 갔던 그 가게도 원래는 이제 본인이 출근은 안 하고 관리만 했었었는데, 그때 제가 갔을 때는 이제 알바생 분들도 없었어요. 서빙하는 분도 없이 혼자 서빙하고 고기 구워주고 계산하고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알바생들을 이제 쓰기에는 매출이 안 나오니까 아마 다 해고를 하고 혼자서 운영을 하시는 것 같았는데, 예전에 진짜 한참 명동 잘 될 때는 진짜 좋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돈도 많이 벌고 되게 좋았는데, 요즘에는 조금 힘들다고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아직까지 잘 버티고 계셔서 앞으로도 좀 잘 버티면서 계속 그 맛있는 돼지고기 사람들이 먹으러 올 수 있게끔 되면 좋겠는데, 워낙 또 힘들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그나마 요즘에 조금 코로나가 유지가 되는 것 같은데, 유럽 같은 데 보면은 진짜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진짜로 하루에도 막 몇천 명씩 걸리고, 우리나라는 진짜 한 몇백 명 정도만 걸려도 정말 난리가 나는데, 진짜 유럽 같은 데는 몇천 명씩, 막 몇만 명씩 하루에 확진자가 나오면 그게 과연 일상생활이 진짜 가능한 건지 좀 걱정이 되는데. 그리고 또 고기를 다 먹었는데, 원래는 이제 메뉴에 없는 건데 볶음밥도 해주셨어요. 그래서 손님이 이제 많지 않고, 또 사장님도 저희랑 또 이런저런 얘기 나누다 보니까 조금 정이 들었는지 볶음밥을 해주시더라고요. 볶음밥도 굉장히 맛있었어요. 저는 이제 배가 불러가지고 볶음밥은 안 먹어도 될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같이 이제 있던 분이 자기는 먹어야겠다 그래가지고 주문을 했는데 제가 더 많이 먹었습니다. 혹시라도 제 영상을 보고 찾아가시게 된다고 하더라도 메뉴에는 없는 메뉴이기 때문에 아마 주문을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유튜브 봤는데 볶음밥 해주시던데요, 왜 저희는 안 해주세요? 차별하시나요? 이런 얘기 가서 하시면 안 되고요. 원래 메뉴에 없는 메뉴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고기를 둘이서 배 터지게 먹었어요. 한 4인분 정도 먹었는데,
6만원 조금 넘게 나왔어요. 콜라 2캔 먹어가지고 뭐 한 62,000원인가 나온 것 같은데, 대충 뭐 1인분에 한 15,000원, 14,000원 뭐 이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도 계산을 또 해야 될 시간이 와서 고깃집도 맛있게 잘 먹고 소개도 해주셔가지고 계산은 또 제가 했습니다. 그날 또 만났던 지인분은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서 수입이 많이 줄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제가 겸사겸사 제가 쐈습니다. 수입이 많이 줄으셨는데 그래도 저보다는 많이 버시더라고요. 어쨌든 거기는 그 이름이 그 명동의 포덕이라는 PHODUCK 포덕이라는 고깃집인데, 전 처음에 밖에서 보고 포덕? 그래서 베트남 무슨 오리인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돼지고기를 많이 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둘이서 좀 배불리 맛있게 먹고 한 6만원 정도는 쓸 수 있다. 6만원은 둘이서 밥 먹는데 그렇게 뭐 과소비는 아니다 라는 그 형편이신 분들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한 번 정도 가보시는 거는. 그 감자채를 구워주는 거랑 그 양념게장 양념에 그 양파를 이렇게 무쳐 먹는 게 맛있었고, 고기도 진짜 맛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한 번 정도는 가보실 만하다. 저도 나중에 또 지인들을 한번 데리고 갈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고깃집을 나와서 카페를 갔는데 코인이라는 카페였어요. 이름이 코인이죠. 네. 근데 이제 밖에서 봤을 때는 그냥 현대적인 인테리어였는데, 안에 들어갔더니 엄청 좀 약간 옛날 인테리어 같은, 가구도 뭔가 테이블들도 엄청 좀 고급지고 앤틱하다고 하나요? 네, 뭐 그런 곳이어가지고 메뉴도 뭐 쌍화차랑 뭐 십전대보탕 뭐 이런 거를 팔더라고요. 그래서 코인이라는 이름이 왜 붙었는지, 뭔가 전통차 같은 것들 위주로 파는데 코인보다는 조금 더 잘 어울리는 그 가게의 정체성을 좀 나타낼 만한 이름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좀 머리를 굴려봤어요. 더 좋은 이름이 없을까. 딱히 생각나는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주인분한테 딱히 이렇게 추천은 못 해드리고, 저는 그 토마토 주스를 마셨습니다. 원래는 뭐 이렇게 달달한 라떼 같은 거 마실까 하다가 또 고기로 배가 꽉 찼는데, 거기에도 라떼를 들이부으면 왠지 또 걔네들끼리 또 이렇게 응고가 돼서 속이 또 안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토마토 주스를 마셨어요. 토마토 주스도 맛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뭐 그렇게 엄청나게 추천할 만한 카페는 아닌 것 같아요. 뭐 같이 있는 일행이 뭐 쌍화차나 십전대보탕 같은 거 좋아한다 그러면은 뭐 한 번쯤 가볼 만은 한 것 같은데, 보통은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 십전대보탕을 지인분이 시켜가지고 저도 맛만 봤는데 거의 무슨 한약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그 홍삼 액기스 이렇게 한 포씩 짜먹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한 10개 넣고 뭔가 팔팔 끓인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어쨌든 저는 별로 제 스타일은 아니었습니다. 뭔가 몸이 약간 좀 정화되는 느낌이 들기는 했는데, 어쨌든 고깃집 이름은 포덕이고 카페는 코인입니다. 명동에 있고요. 한 번쯤 뭐 궁금하시면 검색 정도 한번 해보시는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코인은 그냥 좀 특이하고 포덕은 맛있습니다. 싸지는 않아요. 1인분에 14,000원, 15,000원 정도 하니까 뭐 엄청 비싼 것도 아니긴 한데 엄청 싸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때 지인분을 만나서 재미있게 놀았어요. 그분도 또 유튜브를 하시는데 좀 바쁘셔서 영상을 또 자주 못 올리시다 보니까 뭐 구독자가 많이 늘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데, 그래도 틈틈이 올리시더라고요. 예전에 제 채널에 나와서 인터뷰도 하셨었는데,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인가 수요일인가 화요일일 거예요. 도수 치료를 받았어요.
그때 아마 고기를 먹고 그날 밤이었던 것 같은데, 그날 밤 아니면 그 다음날 밤인데 허벅지가 뒤쪽이 너무 땡겨가지고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발바닥까지도 막 욱신욱신하고 이래가지고 그날도 고기를 먹고 집까지 좀 걸어왔는데 거리가 조금 됩니다. 한 50분 정도? 신발이 이제 좀 저한테 잘 안 맞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요즘 제가 허리가 안 좋아서 그런 건지 뭐 그런 거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다리가 너무 아파서 잠을 거의 못 잤어요. 그래서 한 새벽 4시 정도 넘어가지고 겨우겨우 잠이 들었었는데 어쨌든 다행히 아침에 이제 일어나긴 했어요. 네, 일어나긴 했는데 여기 비몽사몽 출근해서 일하다가 정형외과를 찾아가서 엑스레이랑 뭐 초음파 검사 같은 거 했는데 다행히 엑스레이 상으로는 디스크는 아닌 것 같다고는 하시더라고요. 뼈에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다고 하셨고, 근데 물론 뭐 좀 정확하게 알아보려면 MRI를 찍어봐야 되겠지만은 의사 선생님이 꽤 이렇게 자신감 넘치게 말씀을 하셔서 그냥 괜찮은가 보다 라는 약간의 믿음이 생기기는 하더라고요. 너무 당당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약간 설득이 됐고, 저도 누군가랑 이야기를 할 때 신뢰감을 좀 주려면 내가 좀 뭐가 없더라도 조금 더 평소보다 좀 자신감 있는 말투로 말하면 그 사람한테 약간의 신뢰감이나 확신을 좀 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평소에 누군가한테 아니 남들한테 별로 신뢰감을 주는 스타일이 아니다 라고 하시면 본인의 말투를 한번 뜯어 고쳐보시면 신뢰감을 주는 말투로 좀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뭐 실력이 없으면서 말투만 신뢰감을 주면 나중에 이제 좀 사기꾼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위험성이 살짝 있기도 한데, 네, 어쨌든 저는 그날 의사 선생님한테 굉장한 신뢰감을 받았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이제 도수 치료를 좀 한번 해보자 라고 하셔가지고 한 번에 한 10만원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비싸가지고 할까 말까 했는데 너무 그 전날의 고통이 너무 심했었던 게 자꾸 기억이 나가지고 지갑이 좀 헐거워졌어요. 합시다 해가지고 다행히 그 도수치료 선생님이 시간이 이제 예약이 안 잡혀 있는 상황이었어가지고 도수치료를 이제 받았는데, 선생님이 이제 남자분이셨는데 키가 조금 작고 체격이 단단해 보이시더라고요. 운동도 조금 하신 것 같고, 그리고 살짝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거기서 이제 입으시는 유니폼 안쪽으로 금목걸이가 이제 살짝 좀 비치셨는데 좀 까불면 안 되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렇게 무섭게 생기시진 않았었는데 왠지 이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은 아닐 것 같다, 뭐 이런 느낌들 있잖아요, 살다 보면. 어쨌든 도수치료를 또 안 받아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자면 되게 여러 조각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침대가 이렇게 2개, 1개였나? 뭐 하여튼 여러 가지로 좀 나눠져 있고, 그 중간중간 이제 쇠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거기 위에 올라가서 선생님이 제 온몸을 계속 비틉니다. 막 허벅지도 비트고, 어쨌든 제 몸에 있는 좀 근육 같은 것들을 많이 늘려주시려고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의사 선생님 말씀이나 그 도수치료사 그 선생님 말씀으로는 아마도 그 햄스트링이라고 하는 그 허벅지 뒤쪽에 있는 그 근육이 조금 짧아가지고 그쪽이 계속 수축이 되면서 허리 통증이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도수치료사 선생님께서 그 햄스트링 스트레칭 하는 거 위주로 계속 해주셔가지고 엄청 힘들었어요. 진짜로 몸이 찢어지는 줄 알았어요. 진짜로 허벅지나 뭐 이런 근육이 진짜 이 정도 하면 찢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찢는 기술을 이제 끝내시더니 약간 이제 관절기를 쓰시더라고요. 하체 위주로 해서 하체 관절기가 이제 많이 들어왔는데 이렇게 막 제 종아리를 잡고 막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거 진짜 부러질 수도 있겠다 싶은 느낌이 막 들 때까지 이렇게 꺾으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거의 한계치에 다다랐을 때 뚝 하면서 이제 뭔가 그 관절과 관절 사이에 있던 뭔가 공기 주머니 같은 게 터지는 느낌이 뚝 들면서 약간 시원한 느낌이
네, 좀 들었어요. 어쨌든 선생님이랑 한 45분인가 40분인가 정도 도수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전기 치료 같은 거 조금 하고, 네, 그러면서 이제 끝났는데, 엄청 아픈데 아프면서 좀 시원하니까 이게 약간 좋더라고요. 느낌이 뭔가 엄청 아픈데 계속 버티고 있으니까 그게 약간 쾌락으로 좀 변하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예전에 제가 어디서 주워 들은 건데, 인간의 뇌가 고통을 느끼는 그 부위랑 쾌락을 느끼는 부위가 가까이에 있는 편이래요. 근데 그게 유독 가까운 사람들이 있대요. 그래서 그 고통이랑 쾌락을 서로 이제 구분을 잘 못해서 이렇게 간섭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있잖아요. 이렇게 채찍으로 때리면은 이제 좋아하는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냥 제가 어디서 주워 들은 거라서 네, 허위 사실일 수도 있고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사실일 수도 있으니까, 네, 그냥 대충 농담으로 재미로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맞을 때 좋아하는 사람들이 왜 좋아하는지 뭐 그런 거 검색을 좀 정확하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 몇 년 전에 어디서 잠깐 주워 들은 거라서 사실이 아닐 수도 있어요. 네, 어쨌든 뭔가 또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뇌에서 각각의 어떤 감정들을 담당하는 부분이 좀 정해져 있다고 치면, 저 같은 경우는 혹시 그걸 위치를 바꾸거나 그럴 수 있다면 불가능하겠지만, 스트레스를 받을 때 활성화되는 그 뇌 부위랑 쾌락을 이제 느낄 때 활성화되는 그 뇌 부위를 좀 가깝게 위치시키면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막 쾌락을 느끼는 그런 뭔가 초인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보통은 사람들이 이제 회사 일을 하거나 뭔가 내가 되고자 하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때 너무 힘들고 하면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건강이 나빠지고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두 부위가 좀 가깝게 어떻게 과학적으로든 의학적으로든 연결을 시킬 수 있으면 진짜 완전 무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이상한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도수 치료를 받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받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요가나 필라테스 뭐 이런 거를 또 해보라고 하셨는데, 요가나 필라테스도 잘못 배우면 허리 통증이 조금 이제 심해지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배울 거면 너무 이렇게 장기간 끊어놓고 하지 말고 잠깐 조금씩 체험을 좀 해본 다음에 자기한테 더 잘 맞는 그런 운동을 하라고 추천을 해주셨어요. 헬스나 뭐 이런 것들은 오히려 근육을 더 수축하게 만들 수 있어서 당분간은 좀 좋지 않을 수도 있다고는 하시더라고요. 그렇긴 한데 또 저희 회사 근처에 약간 PT샵이 하나 생겨가지고 자꾸 거기에 관심이 가기는 하는데, 네, 어쨌든 뭐라도 좀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폼롤러를 하나 샀습니다. 폼롤러 아시나요? 이렇게 생긴 거죠. 네, 이런 거. 이걸로 이렇게 누워가지고 허벅지랑 뭐 종아리 같은데 마사지를 막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이걸 한번 써봤는데 그때 엄청 시원했던 좀 기억이 있어가지고 집에 왔더니 이게 폼롤러가 있어서 조금 써봤어요. 좋더라고요. 네. 제대로 쓰는 건지 제대로 활용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되게 좋았습니다. 네. 그렇게 또 도수 치료를 끝내고 와서 인스타에 게시물을 하나 올렸더니 어김없이 인스타 인공지능이 저한테 자세 교정 의자 같은 거를 막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소년재 님이 이제 광고하는 그 의자인데 요즘에 여기저기 많이 보이더라고요. 좋은 건진 잘 모르겠어요. 딱히 주변 사람들이 쓴 거를 본 적은 없어가지고. 근데 그게 어김없이 바로 그냥 갔다 오자마자 저녁에 바로 딱 뜨는 거 보고 진짜 이미 인공지능이 인간을 약간 지배하기 시작했다. 나중에 로봇한테, 인공지능한테 지배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부질없을 수도 있겠다. 네, 이미 지배당하고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그래서 이 AI 놈들한테
지배를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는데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순순히 따르는 게 좀 덜 고통스러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네, 아무튼 요 며칠 동안은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혼자서 또 신나게 떠들다 보니까 거의 한 40분 정도 떠들고 있는데, 편집을 하면 영상이 아마 조금 줄어들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그 인간관계를 함에 있어서 조금의 잘못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최근에 또 인간관계가 조금 나빠진 그런 상황인데, 굉장히 속이 상합니다. 속이 상하고 안타깝고. 다들 인간관계 잘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대체적으로 잘 하는 편이긴 한데, 가끔씩 실수를 해가지고 크게 틀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좀 많이 했었어요. 회사 생활 할 때도 그렇고 친구들하고도 그렇고, 뭐 대부분 그런 경험이 이제 한두 번씩은 다들 있으실 텐데, 어쨌든 그럴 때마다 다음에는 이제 그러지 말아야겠다 생각을 많이 하는데, 비슷한 상황이 됐을 때 또 못 참고 욱하는 저를 또 발견을 가끔씩 합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제 구독자분들은 저의 이 나긋나긋한 보이스에 속아서 제가 정말 착한 사람이라고, 정말 세상 정말 평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도 뭐 영상 찍을 때나 이렇고 평소에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과 그냥 한낱 직장인일 뿐이어서 인간관계를 함에 있어서 많이 실수를 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그 인간관계론이란 책 아시나요? 아마 읽어보시지는 않아도 들어보기는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책을 한번 낭독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개인적으로 제가 예전에 한번 읽고 와 진짜 좋다, 너무 내용이 이렇게만 살 수 있으면 나는 정말 어떤 인간관계도 잘할 수 있겠다, 이런 약간 자신감이 들었는데, 읽은 지 너무 오래돼서 그런지 그 책의 내용대로 살고 있지도 못하고 책의 내용도 많이 까먹었어요. 그래서 종종 그 책을 시간 될 때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뭐 제가 좀 읽어 드리는 내용에 꽂혀서 책을 구입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아니면 그냥 제가 책을 읽어 드리는 내용만 들으시면서 이렇게 그 지식을 흡수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또 읽어 드리는 건 사실 조금 부담스럽기도 한 게,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시겠지만 그 책을 낭독하는 게 그 출판사에서 보면은 별로 뭐랄까, 그러니까 저작권 이슈로 걸자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한 이야기겠죠. 그 책을 그대로 낭독하는 거는 그 저작권자가 권리를 갖고 있는 거니까 어쨌든 그렇다고 하는데, 그래도 출판사에서 저한테 이제 선물로 보내주시는 책들은 사실 읽어도 그 출판사에서 저한테 태클을 걸 일이 사실 없기는 한데, 인간관계론 같은 책은 제가 굉장히 오래전에 샀던 책이기도 하고 너무 유명한 책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사실 유튜브에서 낭독을 해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많이들 읽으시더라고요. 유튜브에 보면 낭독 콘텐츠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사실 조금 그 저작권, 책 낭독 관련된 저작권 관해서 조금 아쉬운 거는, 차라리 출판사에서 그냥 그 낭독하는 거를 전체를 다 막아버리면, 니네 이거 하면 안 돼, 니네 이거 하면 우리 다 니네 고소 매길 거야, 차라리 이런 식으로 하고, 그게 이제 좀 뭔가 대중적인 생각이 된다면은 차라리 저도 책 낭독 콘텐츠를 제가 뭐 선물 받거나 리뷰를 요청받은 책들 말고는 안 할 텐데, 출판사들이 어쨌든 홍보 효과가 있으니까 그거를 그냥 냅둔다고 해요. 냅두다가 뭔가 좀 거슬리는 게 있으면 태클을 걸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는 출판사에서는 뭐 전체 내용을 다 읽지 않는 한
크게 문제 삼지는 않는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저작권 문제로 그쪽에서 걸자면 걸릴 수 있으니까 사실 약간 후달리긴 합니다. 그렇긴 한데 다음에 조용히 제가 인간관계론을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어디 가서 자랑하지 마시고 혼자서만 듣고 좀 좋은 좋은 인간관계를 가질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출판사 관계자분께서 지금 저의 목소리를 듣고 계시다면 조용히 말씀해 주시면 영상은 나중에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없으시면 그냥 암암리에 허락하신 걸로 생각하고 나중에 기회 되면 인간관계론을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혼자서 참 긴 시간 떠들었는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늘 하는 말이지만 언제 들으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자기 전에 들으신다면 꿀잠 주무셨으면 좋겠고, 출근을 하시거나 그런 분들이라면 회사 가서 잘 굽신굽신 하셔가지고 찍히지 마시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얇고 길게 롱런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러면은 목이 마르네요. 하도 말을 많이 했더니 옆에 이렇게 귀여운 컵에 물도 떠놨는데 이거를 마시지 못하고 마실 생각도 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 집중해서 오늘 영상을 찍었던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하죠. 어쨌든 그러면 진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다들 좋은 밤 되시고 다음에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안녕.